비대위원장이 당의 갈등과 분열을 더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람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의 진정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라면 제가 독배를 마시겠다.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대신 비대위원장은 비주류 쪽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출마의 전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충분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적어도 이틀 내에 만약 유승민 전 대표가 적임자인지 아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를 놓고 친박과 비박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각별한 이혜원 모시고 긴박한 지금 새누리당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급하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의총에 오늘 참가하셨나요? 네,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말을 이렇게 애둘러 가기는 했지만 사실상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는 비주류 진영이 우리는 정권을 주는 비대위원장은 유승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걸 사실상 거부했다고 봐야죠. 아니, 거부했죠. 네.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는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네. 그 개인적인 전달은 절대 안 된다, 불가다. 아, 그렇게, 또 개인적인 별도 채널로 또 얘기를 전한 얘기했습니다. 겁니다. 얘기했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오늘 의총은 완전히 친박 돌격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네. 발언들을 대구시켰어요. 네. 그 발언은 나가라예요. 모든 발언들이. 당에서 나가라. 당에서 나가라.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상 못할 리가 있나요? 네. 지금 벌써 몇 년간 이분들이 어떻게 당을 운영해 오는지 국민도 다 아시고 당에 네. 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을 개혁해 보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렇게까지는 해보겠다는 진정성을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른바 친박 그룹 원로나 뭐 대부분의 이제 아까 뭐 돌격대라는 표현까지 하셨지만 이미 비주류 진영과는 분당을 사실상 불사할 태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당은 이미 감수하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분당을 감수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친박 모임에서 그 친박 자장이 하셨다는 말이 그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를 그 속내가 잘 짐작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어차피 우린 대권 후보 없다. 대권 신경 쓰지 마라. 대통령 선거는 포기하자. 대권 후보도 없는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신경 쓰냐. 그러면서 이제 그냥 똘똘 뭉쳐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3년 후에 배지 다느냐 마느냐 아니냐. 한 3년 뒤 남았다. 예, 총선이 이제 3년 조금 더 꽤 남았으니까 네. 어차피 우리는 지금 3년 뒤에 배지 다느냐 마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우리 국민들 잘 잃어버리니까 3년 후에는 기억도 못 할 것이다. 그다음에 정치 지형이라는 것이 워낙 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시시각각 변하니까 나중에 3년 후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돼 있을지 누가 하냐. 그냥 어차피 우리는 다 영남 지역 의원들이니까 영남 지역은 보수당이라는 새누리당의 틀 안에만 똘똘 뭉쳐서 이탈하지 않고 모여 있으면 네. 배치 다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이게 친박 자장의 말씀이었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전해져서. 이게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도 그대로 표결집이 나타났다 생각이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왜냐하면 이 생각은 지금 새로 나온 전혀 놀라운 얘기가 아니고 뉴스가 아닙니다. 지난번 4.13 총선 때도 유승민 원내대표 공천을 가지고 계속 찍어내려고 거의 한 달 이상을 국민들 앞에 네. 어떻게 보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승민 하나 찍어내려다가 네. 수도권에 수십 개 자리 의석이 다 날아간다. 국회의원들 네. 선거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사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도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져도 좋다는 분들입니다. 아, 선거를 져도 된다? 그때 그게 이미 뭐 여러 번 보도가 됐잖아요. 네. 저도 좋다. 네. 그러니까 뭐 원치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느니 본인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른 소리하고 자꾸 본인들이 하려는 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느니 그냥 우리끼리만 가겠다. 저도 좋다. 그냥 영남 중심으로 의석만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뭐. 자, 그렇다면 비대위원장 추천이 이렇게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면은 이제 분당은 이제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제 비주류 긴급 회동을 낮에 했다고 해서 황영철 의원이 대변인격인데 이제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결정할 방안은 분당이다.
그럼 바로 가는 겁니까?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뭐 한 1, 2주 전부터 계속 유승민 의원에게, 왜냐하면 김무성 의원님은 이제 탈당에 대한 의사를 이미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고민한다 그랬죠. 예, 네. 사실은 뭐 탈당하겠다고 선언도 하셨죠. 네. 그랬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우리가 남아서 당을 개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다른 선택을 고민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네. 노력도 안 해보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고민할 때는 아니다. 네. 이래 왔기 때문에 지난 한 2, 3주 거의 뭐 탈당해야 된다고 유승민 대표를 압박하는 수많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거의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이 유 대표가 결정하면 나가겠다. 빨리 유 대표가 결정하라. 이렇게 유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기와 같이 움직일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 뭐 본인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분이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본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 몰랐던 분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게 되면 그 중에 또 추가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죠. 근데 네. 유 대표는 그러면 내가 어쨌든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거지 지금 뭐 결정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에 도저히 이제 개혁이 불가하고 개혁을 하겠다는 이 우리 의지와 희망이 무망하다는 것을 지금 상당히 느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고민을 시작해보겠다 정도이지 아직 고민의 결론을 내린 것 같지는 그럼 않습니다. 아직 이걸 탈당이나 이 분당을 결행할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알 더 수는 없는 거죠. 그럼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결론이 나봐야 아는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지금 유 대표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혜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고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를 넘겨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결론이 나야 타이밍이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건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 고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 혼자 고민할 수는 없고 네. 우리 지구당 당직자들 그다음 우리 지역 구민들 의견을 여쭤봐야 되니까 여쭤보고 결론을 내리면 그때 이제 타이밍의 문제를 고민하겠죠. 평소에도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수없이- 지역구에나 뭐 다른 뭐 사회 유력 인사들과 계속 만나면 얘기를 들어보셨을까? 네, 수없이 많이 듣죠. 하루에도 문자가 어떤 날은 뭐 3,500개, 4,000개 옵니다. 근데 대부분 얘기가 빨리 나오지 뭐 하냐예요. 빨리 나와야 된다. 예. 네. 왜 거기에 있냐.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 불의하고 불법한 사람들이 일부 섞여 있는 상황에서 보수 전체가 매도돼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보수 집권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 어떻게 보면 불의하고 불법하지 않은 보수를 만들어서 지금 당장 선거가 이제 코앞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보수 집권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고 네. 종북 좌파와 같이 갈 수 없다. 이게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저희가 뭐 어떤 일도 감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정현 전 대표는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비박 탈당해도 좋다. 다만 대선 전에, 내년 대선 전에 다시 합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전략적으로 분당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이제 국민 보시기에 꼼수잖아요. 네, 국민들이 지금 꼼수에 분노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들을 그렇게 분독해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발언들입니다. 지금 당에 남느냐 마느냐를 정말 거의 정치 생명을 걸고 고민하는 저희들은 이런 꼼수 생각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수를 국민 앞에 신뢰받는 보수로 다시 개혁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서 집권을 할 수 있느냐, 종북 좌파를 집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게 저희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이런 꼼수 생각해본 적도 없고 생각할 계획도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 물론 뭐 네. 정치라는 거는 네, 뭐 네. 사람이라는 게 뭐 절대로 뭐는 되고 절대로 뭐는 안 된다. 이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을 계획하고 염두에 두고 미리 꼼수를 부리겠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 앞에 돌맞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유승민 비대위원장도 지금 친박은 비주류 진영은 단수 안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를 네. 받아라. 받아라. 받아달라. 뭐, 본인들이 그러니까 비박이 추천하면 네. 받겠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요. 네. 그럼 비박 중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유승민 의원이 비박이라는 걸 몰랐을 리도 없을 거고. 네. 비박 중에서 누구든지 비박계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건 반드시 받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반나절도 안 돼서 안 된다라고 약속을 뒤집는 거는 지극히 유감입니다.
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친박 내부에서는 다른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당내 의원이 아니라 당 바깥의 외부 인사에 뭐 좀 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몇 번을 거명을 한 건 아십니까? 뭐 김항식 전 총리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나 심지어 지금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 이름까지 지금 넘으신 분인데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이해창 총재나 손학규 고문은 친박 인사는 아니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김항식 전 총리는 친박이 꽃가마 태워서 서울시장 만들려고 모셔왔던 친박의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청부 공천을 한, 청부 출마를 한 네. 친박의 진박 중에 진박인 분 아니신가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비박 또는 중립으로 비대위원장을 모신다라고 국민 네. 앞에 약속해놓고 친박 어떻게 보면 핵심 인사를 친박에 완전히 그냥 돌격대를 하셨던 분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한다? 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네. 저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럼 친박이 아닌 다른 손학규 대표나 이해창 총재는 그럼 가능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네.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당이 평상시면은 대충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그냥 경선 관리나 잘하고 그냥 축구 경기 심판 보는 정도로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당은 비상시국입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 창당 이후 이렇게 위기였던 적이 있습니까? 네. 사실 탄핵에다 차떼기다 겹쳤던 2004년보다 지금 훨씬 위기입니다. 그래도 네. 그때는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4% 5%보다 높았거든요. 네. 지지율이. 네. 근데 지금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인데 음. 이런 상황에서 관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이 상태로 가면 되는 관리인 거잖아요. 세월호 선장이랑 뭐가 다릅니까? 배는 난파해서 지금 완전히 그냥 보수가 물에 빠져서 생명을 다해가고 있는데 네. 가만히 있으라. 그럼 보수가 그냥 이걸로 괴멸되라는 얘기입니까? 네. 보수의 괴멸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보수 진영을 위해서, 네. 보수의 집권을 위해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죠. 네.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일부 친박 의원님들. 사실 60, 70명이라고 하는 친박 의원님들이 다 생각이 같지는 않아요. 아, 그 중에 한 뭐 10대 명 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만 손을 떼시면 새누리당은 얼마든지 개혁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솔직히 새누리당의 비주류 진영은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여러 가지 투톱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얘기를 서로 많이 나눴다고는 하지만 좀 생각이 많이 다른 측면도 있잖아요. 김무성 대표는 일찌감치 탈당 문제, 새로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고, 유승민 의원은 당내에서 뭔가 자꾸 먼저 해보자. 일을 했어야 된다, 이런 데 방점을 많이 뒀던 시각차가 분명히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개인 생각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300개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다 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수 진영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보수가 집권을 해야 된다. 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명제 대의에는 네. 두 분이 다 공감을 하시고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의견의 차이, 탈당을 만약에 하더라도 며칠 날 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일을 해보고 더 노력을 해보고 하자.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이미 싹수가 놀았다. 그냥 하자.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는 큰 대의 안에서 충분히 용광로처럼 녹여질 수 있고 화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하여튼 좋은 결심을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